2024 온라인 컨퍼런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진행을 맡아서 함께하게 된 신지혜입니다. AI 원천 기술부터 LLM 기반의 제품 기획 및 실무 활용까지 8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AI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이제 RFP 분석 솔루션인 클라이언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데이터 책임을 맡고 있는 금승도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AI로 글로벌 입찰 문제 해결하기라는 주제로 저희 클라이언트가 어떤 식으로 LLM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께서 약간 일반적인 이제 LLM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라그 시스템 혹은 뭐 비즈니스의 적용 방법 등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좀 실용적인 케이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 회사의 비전은 AI랑 데이터를 활용해서 낙후된 입찰 환경을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이제 주제가 왜 입찰 문제이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시장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공공 조달 시장이 200조에 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900조, 일본, 싱가포르 합치면은 글로벌로 따지면은 상당히 공공만 하더라도 큰 시장인데 그러면은 클라이언트는 왜 이거를 하고 있느냐? 입찰 산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RFP 분석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FP가 뭐냐면은 이제 제안 요청서라는 건데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에서 이제 수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받는 입찰이라는 걸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주 기관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간략하게 적어 놓은 RFP를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RFP가 상당히 비정형화되어 있고 분량이 많고 그리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수집을 하고 읽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리소스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단 한국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에도 이제 조달청이라고 하고 나라장터라고 하는 공공의 인프라가 있지만 그리고 이 인프라에서 데이터 구조는 상당히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문서만을 작성을 하고 문서만을 공개를 할 뿐이지 이 문서에 담겨 있는 정보들을 따로 정형화를 해서 올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우리 회사가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인프라적인 단에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의 형태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문서를 다 읽지 않으면은 애초에 어떤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사업적인 리스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LLM을 활용을 해서 RFP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저희의 주 핵심 기능, 핵심 역량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4단계로 이제 저희가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문서를 분석을 하고 정보를 추출을 하고 정형화를 하고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 색다른 게 아니고 실제로 이 RFP를 보시는 분들이 어떠한 정보들을 읽어야 하는지, 어떠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도메인 지식에 기반을 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RFP 문서를 퉁 하고 이제 챗GPT에 올리더라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봐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분석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제 도메인 지식에 기반해서 정보를 정의한 다음 이거를 RFP 문서에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추출을 할 때는 사실 약간 전통적인 이제 자연어 처리 방식과 정규식 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복합적인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정지하는 거는 이 자체가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테이블의 형태로 저장될 수 있게 저희가 전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법적 자격, 공동수급체 구성, 하도급 요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블랙 포인트와 이제 필드명으로 추출이 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저희가 서비스에서 일괄적으로 필터링을 하거나 통계를 집계할 수가 없는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하고 있는데 위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에서는 분명 이제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마크다운의 형태로만 추출되었던 이제 값이라고 한다면은 간단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요것들을 이제 코드가 이해할 수 있는 제이슨의 데이터 형태로 저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여기서는 첨가 요건이라고 해서 이제 법적 자격 이런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필드명을 정의를 하고
필드명에 따라서 밸류 값이 생성이 되게끔 저희가 또 통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챗GPT를 통해서도 이렇게 문서에 대해서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불러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와 같은 서비스들이 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비단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것 말고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좀 추출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실 이렇게 제가 문서에서 사업 담당자 정보를 추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미제공,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서를 보면은 여기서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걸 제가 아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LLM, 이런 GPT를 이용해서 문서를 업로드를 하고 이런 정제를 하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정규식 기반, 키워드 기반, 문맥 기반으로 해서 섹션을 추출한 다음에 이런 정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좀 설명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본인이 속한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도메인에 특화된 문서들을 좀 이런 GPT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낼 수 있는지를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는 어떠한 데이터의 필드 구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문서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것처럼 LLM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정형화되어 있던 데이터들을 가공하는 그런 식의 접근을 모든 도메인에서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당장 이제 저희 인프라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영역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저희가 좀 최근에 저희가 좀 테스트를 좀 해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가 해외 기업들의 정보들을 좀 약간 확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의 이름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 이런 이름을 기반으로 해서 구글링을 한 결과를 또 LLM으로 한번 또 정제를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이제 API라든지 이제 구글 플러그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연동을 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그 구글 서치나 아니면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딩이라고 하죠. 그라운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정보들을 또 가져오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 간단한 몇 줄 안 되는 스크립트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구글 시트에서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서 LLM으로 정제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로 좀 최근에 만들어 봤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제 펑션을 구글 앱스 스크립트에서 작성을 하고, 이 작성된 거를 이제 구글 시트에서 구글 함수처럼, 그 구글 시트 함수처럼 불러올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이 회사 이름에 해당하는 서치 결과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LLM을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데이터를 가공을 한다는 게 엄청 거창한 게 아니고, 제가 이 기능을 구현을 하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요 스크립트 코드나 아니면 API 코드 정도는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처럼 이제 뭔가 도메인의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도메인의 문제에서 허들이 되는 게 데이터인가? 데이터가 만약 그러면 정형화된 데이터가 현재 인터넷상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정형화된 게 아니라면은 비정형화된 거는 대체 어디에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가? 그러면 그 데이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뽑아올 것인가? 라는 이제 이 흐름에서 뽑아올 때 우리가 그 LLM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쭉 설명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좀 한 20분 정도 제가 좀 우다다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일단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로 좀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다면 좀 편하게 말씀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쭉 올려주셨던 질문들 중에서 문서 분석이라는 게 OCR 기술로 정보 추출을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OCR을 쓰지는 않고요. 문서 파일에서 텍스트를 전문을 다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OCR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OCR을 인식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플러그인이라든지 API들을 저희가 또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LLM이 가장 잘하는 게 그냥 전체 문맥을 다 이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전체 텍스트를 다 추출을 해서 거기서 물론 표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실이 되긴 하지만 저희 비즈니스의 영역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렇게 OCR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연락처 정보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LM이 추출한 데이터가 잘못된 경우 검증이나 대체를 네네. 저희가 사실 LLM으로 추출을 할 때는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추출된 결과를 이제 실제로 문서에서 있는지 아닌지를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간 좀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담당자의 정보를 저희가 추출을 했는데 이 사업 담당자의 이름이 실제로 있는 사람인지는 그냥 사실 그냥 텍스트의 그 레게스 서치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아니라면 이제 그냥 단순히 문자열 비교만으로도 충분히 데이터가 제대로 추출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말고도 사실 명확한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사업의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정보, 전화번호 정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그 정규식 처리를 통해 가지고 해당 문자열이 문서 안에서 존재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이 좀 부족하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시 LLM에 요청하는 방식. 아, 저희가 이제 그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LLM에 다시 요청을 하는 데이터도 있고 하지 않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그 간단하게 하나의 케이스를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사업 담당자의 정보를 추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메일의 문자열 형식을 저희가 정규식으로 잡아내서 해당 문자열의 위치를 저희가 LLM으로 가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저희가 그 어쨌든 SQL 쿼리 방식으로 해당 문자열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 확인된 게 없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한 두세 번 정도의 반복된 프롬프트 이제 리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요청을 하고 만일 이 두세 번 안에서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일단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하는 건 사실 너무 과도하게 리소스가 낭비된다는 생각도 좀 있고요. RFP를 분석하면서 확률도 알 수 있는, 확률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떠한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회사랑 적합한지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입찰을 따낼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회사 말고 어떤 경쟁사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를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RFP 문서의 분석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서 간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번 RFP와 유사한 RFP가 발주되었었던 과거의 히스토리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LLM이랑 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요 발표에서는 설명드리진 않았었는데요. 어쨌든 문서 간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잠재 경쟁자를 뽑아낼 수는 있다. 다만 그게 확률까지를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고 우리 회사가 어떤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LM으로 RFP를 쓰게 되었을 때 정확도는 어떤 방식으로 보조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만약 질문이 RFP를 작성을 하게 되었을 때 정확도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RFP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A라는 섹션을 작성을 할 때 우리가 과거에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롬프트를 쓰게 되면 사실 정확한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과거의 RFP들을 다 LLM에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많이 요즘은 대중화가 된 레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 RFP와 우리가 쓰려고 하는 목적의 RFP와 유사한 RFP들을 과거에 찾아서 저희가 문단별로 이제 섹션을 불러와서 그 프롬프트를 같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약간 그 보조를 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아직
내부에서 기술 연구를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조금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면은 다시 대외적으로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와 여러 입찰 문서와의 적합도를 비교해서 적합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적합도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LLM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전통적인 약간 문자열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요거는 적합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유사한 RFP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방식이 그러한 유사도 탐색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유사도 탐색을 할 때도 사실 약간 노이즈를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많은 문자 그 자연에 대한 전처리가 다 필요합니다. 노이즈를 제거하고 실제로 유의미한 이제 청킹만 남기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문자열에 대한 이제 임베딩도 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도메인에 특화된 이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해서 요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네.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 더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API 네네. 등에 대한 이 음, 질문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OCR을 할 때 API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이제 챗 GPT의 인터페이스에서 그냥 올리고 이제 이해하는 건 말고 저희가 이제 저희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때 OCR을 쓰려면은 결국 이제 문서에 특화된 OCR API 외부 솔루션들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LM이 상위 모델이라는 것과는 좀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능이 달라요. OCR은 정말 문서에서 이제 텍스트의 형태가 되어 있지 않은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것이고요. LLM은 그 텍스트 자체를 이해를 해서 또 다른 텍스트로 이제 처리를 하는 모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그리고,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네, 함께 해주신 클라이먼트 김승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